자, 오늘 한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어떤 작품으로 수놓을까요? 이 시간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오. 그 유명한 작가 그 조지 오웰이 음. 쓴 동물농장이라는 동물농장. 소설입니다. 오, 이거죠. 네, 예, 애니멀 팜. 돼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표지입니다. 예. 저기 있는 그 풍차, 음. 풍차는 그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을 이제 내세운 큰 정치의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이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저 돼지는 안 보이지만 돼지. 돼지 빨간 돼지가 있습니다. 예. 저게 새로운 사회를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그걸 또 내건 어떤 그 리더십을 내건 사람들인데 네. 그 사람들이 혁명의 이상을 이제 그 배반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게 가져온 이유 자체가 이제 이 조지 오웰이 쓴 이 그 동물농장, 그다음에 이후에는 1984 하는 이제 그런 소설,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문제 의식이 이 전체주의 사회에 대한 이제 비판이에요. 아.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좀 표면적으로 그냥 볼 때는 그냥 전체주의 사회를 비판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문제 의식은 뭐냐면은 전체주의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하는 거고 그 전체주의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늘 새로운 이상을 내건 혁명 세력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혁명 세력이 혁명 후에 예. 오히려 더 전체주의적으로 이것이 바뀌어가는 혁명의 배반과 위선을 지금 비판하는 소설입니다. 아,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한국 사회에서 지난 민주화의 시기가 20년 이상 지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뭔가 이게 민주주의 사회가 도래했다고 하는데 이게 도래한 것인가 만 것인가 이 소설 안에서 내용으로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부는 분명히 증진된 것 같은데 네. 이 동물 농장이라고 하는 동물이 인간에 대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동물들이 서로 스스로 운영하는 자치 농장이 생긴 거예요.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부는 증진된 것 같은데 개인들의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딱 문재인 정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촛불혁명 이후로 세상이 달라지겠구나. 이제 이 사람이 먼저다. 그런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뭐 전혀 나아진 게 없어요. 네. 개혁조차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내건 개혁조차도 실현된 것이 없고요. 예. 그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동물농장 여러분 뭐 많이 보셨을 거고 네. 또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 책을 고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네, 방금 이제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설 자체는 명확한 형태의 어떤 그 풍자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풍자라고 하는 건 당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빗대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런 어떤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문학 작품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전형적이면서 또 재미난 그런 형식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풍자라고 하는 거는 작품이 누구를 지칭하고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지도 거의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뾰족한 그 비판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럼 이 작품이 나오게 된 시대와 배경, 네, 그 요거는 작가는 어떤 인물인지. 이제 그래서 이 풍자가 사실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시대는 이 유럽에서 이 부르주아 계급이 그 어떤 그 자본주의 혁명, 그다음에 뭐 정치적 혁명 이런 것들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상해 준 게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발로 인해 가지고 등장을 한 이 마르크스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개의 진보 운동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주아 계급이 얘기했었던 그 계몽적 이상으로서의 정치혁명과 산업혁명이 아무것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배반감이 하나 있는 거고, 네. 그 배반감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그 대결하는 의식을 통해 등장한 또 하나의 진보 운동이 이 마르크스주의 운동이었는데,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이었는데, 역사적으로는 그 소련, 소비에트가 이제 등장하는 그 과정 안에서 혁명은 일어났지만 여기서 이제 스탈린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사회주의 혁명의 이상을 이제 완전히 배반하고 또 다른 형태의 전체주의 사회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전체주의 사회를 유지할 때 그게 어떤 형태의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전체주의 사회가 운영되는지에 대한 그 운영의 메커니즘하고 네. 그 속에서 인간 군상들이 왜 그런 방식으로 사회가 움직이는데
가만히 있지? 이라고 하는 그 시민의 군중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소설이에요. 시민의 군중화, 네. 우중화. 예, 지금 제가 특히 이제 문제 많이 삼고 있는 것이 예. 한국 사회에서 이 시민의 군중화 같은 현상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의 군중화 이야기를 또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고, 그 한마디로 말해서 혁명을 한다고 네. 해서 세상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렇죠. 그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다고 해서 혁명을 일으켰고 혁명에 또 지지를 보냈더니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이 신학이 구학을 대체하는 네. 이런 형국이 돼버렸다는 그런 것이죠. 얘기예요. 예. 예. 특히 작가들은 음. 그 위선의 문제, 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예민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이제 그 조그만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제가 좀 어떤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는 게 아예 저 같은 경우는 뭐 제 채널이 사실은 뭐 인문 채널로 시작됐지만 요 지금 계엄 때문에 시사적인 얘기를 많이 이제 불가피하게 하게 됐는데 네. 거기서 국민의힘 같은 데를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왜냐 얘기할 그냥 거리가 안 되니까 시간 낭비인 가치가 안 거죠. 되니까. 예. 네. 해석할 수 있는 내용도 없는 거야 이게. 예. 그런데 오히려 이 민주 진영이라고 불렀던 그 진영이 그 뭐 혁명이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그 혁명의 이상 같은 게 있잖아요. 좋은 네. 사회에 대한 이상 같은 것들을 내세우고 네. 몇 번의 수권 세력이 됐는데 삶의 실질성은 왜 나아지지 않는가? 그다음에 뭐 촛불 혁명이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국민이 벌벌 떨어가지고 뭔가 그 쟁취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성과. 혁명의 수혜, 예. 성과 같은 것들은 자기들이 그냥 돌려 나눠 먹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다 끝났어요. 예, 그러면서 그냥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형식의 사회 귀족화 돼버리는 그런 것들로 정당화하고 이런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문학을 하는 작가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위선의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왜냐하면은 눈에 띄는 그 거악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위선이라고 하는 거는 양머리 내놓고 개고기 파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들이 굉장히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좀 이 작가들은 이 지식인들은 그래서 이 양두구육의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그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죠. 예. 자, 그래요. 그 지금 동물농장의 그 상황이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이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어째 뭐 윤석열 뭐 보수 정권 이거는 뭐 그냥 뭐 거론할 가치가 예, 없는 너무나 것이고. 그냥 분명한 낙이니까 이거는. 예. 왜 우리는 그렇게 21세기에 10년 안에 두 번의 민주혁명을 네. 이루어 놓고 달라진 것도 없이 매번 이렇게 정치에 실망하고 그래서 혐오로 돌아서고 그러다가 또 정말 사악한 시대를 만나게 되고 이 루틴 이 상황을 우리가 뒤엎어야 한다라는 그 취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물농장도. 네.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이 소비에트 시대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풍자로 보이지만 네. 문학이 가지고 있는 또 보편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시대의 관점에서 충분히 또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되게 많아요. 네. 예.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문재인의 실패와 또 연결지어서 말할 수 있겠다. 또 그 이전에 네. 자본주의의 실패를 네. 또 두고도 얘기할 수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전체적인 줄거리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박사님이 보신 핵심 줄거리가 무엇인지도 네. 궁금하고요. 한 네. 농장에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네. 이 농장에는 이제 인간의 주인 이 요약본이 네. 어떻게 보면 모든 사회혁명과 정치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발생되고 어떤 식으로 타락하고 결말을 맺는가 실패하는가를 보여주는 정말 그 교과서 같은 얘기거든요. 네. 이제 한 농장이 있는데 이 농장에는 처음에 인간이 주인이었습니다. 예. 동물들은 평생 동안 인간을 위해서 노동하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전부 다 착취당해가지고 뭐 닭이 알을 낳으면 다 뺏기는 거 이런 거예요 일종의. 뭐 우리 예. 노동자들의 삶이 그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어떤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가지고 있었던 착취의 현실 같은 걸 이제 네. 비유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근데 어느 날 거기에서 늙은 돼지 한 마리가 동물들 앞에서 연설을 해요. 그러면서 네. 인간은 이제 우리의 적이다.
우리가 가난한 이유는 인간 때문이고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농장을 운영하면은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말에 동물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예. 인간을 몰아내는 전쟁에 참여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농장이 동물 농장으로 바뀝니다. 인간 농장이 동물 농장, 예, 그렇죠. 자치 농장이 되는 거예요. 네. 동물 농장으로 이제 바뀌게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을 세우거든요. 예. 이 규칙이 여기에 이제 그 몇 가지 규칙으로 쭉 나눠져 있는데 그 규칙이 보통 혁명에서 뭔가를 내세운다라고 하는 그 예시들로 얘기할 수 있는 규칙들이 있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규칙을 내세우고 규칙을 따르고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여기에서 인간과 동물 사이에 위계가 있었는데 이 농장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네. 공산주의가 그래요. 예, 공산주의가 이제 그렇고 예. 그러면서 이 농장에 몇 가지 그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을 가장 대표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요. 그래서 두 다리는 인간의 두 다리를 얘기하고 예. 네 다리는 동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캐치프레이즈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들 사회의 어떤 이상을 내걸기 위해서 네. 명백한 형태의 어떤 악을 규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다리를 걷고 있는 인간은 이제 나쁘다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내부의 단결을 딱 규약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공동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요. 그런데 이제 지나면서 이 규칙에 이제 변화가 생겨요. 네. 근데 대부분의 이 동물들은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돼지들이 이 글을 읽어주면서 규칙을 해석해주고 그것을 이제 지도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사기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어떤 말들을 많이 하다가 그 다음에는 굉장히 선동적인 어떤 걸 통해 가지고 명확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그 규칙이 처음에 내걸었던 것과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긋나는 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동물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돼지들이 막 탄압을 하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탄압을 하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개를 동원해 가지고 탄압하고 하나는 아주 말을 잘하는 자기 동료 돼지를 통해 가지고 탄압을 하는데 이게 하나는 이 개가 의미하는 것이 일종의 그 국가라든가 사회제도를 운영할 때 아주 폭력적인 어떤 기구를 운영하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아주 말을 잘하는 그 돼지가 또 하나 있는데 이건 일종의 이데올로기적인 국가 장치 같은 걸 통해서 인간의 정신을 쇠뇌하는 방식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그렇지. 이게 정치 통치를 할 때는 뭐 이 알티세르라고 하는 정치 철학자는 이거를 폭력적 국가 기구와 그러니까 경찰이라든가 군대를 통해서 이 어떤 권력을 유지하고 또 하나는 이데올로기적인 국가 장치라고 할 수 있는 뭐 학교라든가 뭐 종교라든가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정신을 이용해서 쇠뇌하고 네. 운영한다. 네. 이 두 가지 예시를 이제 보여주는 게 이런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동물들이 거기서 꼼짝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이제 스킬러라고 하는 특히 언변이 아주 뛰어난 돼지가 등장을 하는데 네. 이게 아주 선전과 거짓을 이제 퍼뜨리면서 아예 그가 그 역할 자체를 그냥 전담을 하는 그런 기구가 이제 생겨나죠. 이게 이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들 같은 걸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 근데 또 재밌는 건 여기서 보면은 그런 방식으로 처음에 얘기했었던 규칙과 이 실제 시행 사이에서 뭔가 이제 어긋남이 일어나는데 이 어긋남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동물들의 태도가 이제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그 사회를 위해서 일하면서 우리의 그 리더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전에는 인간을 열심히 따랐던 어떤 그 말이 있는데 아주 건강하고 일을 잘해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리더가 바뀌었으니까 그 돼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이제 그 말을 따라겠다라고 하면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착하고 생각이 없는 바보스러운 착한 시민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런 이제 유형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자처럼 그 사실 사태 전체를 이렇게 관망을 해가지고 보면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종류의 또 동물이 있거든요. 근데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뭐냐면 굉장히 시니컬하거나 하나는 굉장히 방조적인 어떤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여하지 않고 방관하는 어떤 그런 지식인 그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현자 취급을 당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도 기여하지 않는 그냥 또 그런 유형의 지식인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네. 또 어떤 형태의 시민은 뭐냐면은 판단력이 굉장히 이렇게 흐려져 가지고 예전에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었는데 네. 그 다음엔 그 규칙을 따르지 않아요. 네. 근데 여기서 선전을 하는 어떤 그 존재들이 예전에 우리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약속했던 건 이런 거였다는 거야라고 네. 하면서 옛날의 규칙과 지금의 규칙을 그 모순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가짜 선동을 하는데 그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력을 잃고서 그래 지금 이렇게 뭐 원래 그랬었던 것 같아. 지금 하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이게 우리가 이상을 추구했던 세상이 있었지. 그 세상과 닮아가는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런 거죠. 예. 예. 그래서 아주 우매한 군중과 거기 약간 좀 혼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또 사는 대로 그냥 생각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또 신중이 있고 둘 다 사실은 군중화 현상이에요. 예, 타락한 지식인들에 의한. 네. 그다음에 이렇게 방조하는 사람 존재들이 또 있고. 네. 이런 이제 상황에서 마지막에는 이 안에 있는 시민들, 이 안에 동물농장에 있는 동물 시민들이 예. 굉장히 많이 학살을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그 입틀막을 당해요. 입틀막을 당하는. 그리고 이게 갈라치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우리의 어떤 생각과 다른 너희들은 적이다라고 하면서 그 내부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어떤 그런 존재들을 그 아주 적대시하면서 그것을 아주 탄압하는 이런 것이 그 혁명 세력 내부에서 이게 벌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봤더니 이 새로운 그 혁명의 주체라고 등장했었던 그 리더를 자처했었던 이 돼지의 무리가 네 발은 나쁘고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라고 하는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여기 이 공화국의 최고의 캐치프레이즈였는데 네. 두 발로 걸어서 다닙니다. 돼지무리들이. 그래서 인간하고 거래를 해요. 인간과 거래를 한다. 그래가지고 인간과 이 돼지가 서로 구별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이게 끝을 맺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혁명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똑같아졌다는 거야 결국은. 그리고 뭐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제 우리는 우리 동물들끼리 살 거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고 있는 저 어떤 협잡질. 특히 이건 지금 이제 그 소비에트 사회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비판 의식과 문제 의식 같은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우화로서 인간과 거래하지 않고 인간처럼 착취하지 않고 그리고 인간처럼 살지 않겠다고 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인간하고 거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소설의 끝을 맺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굉장히 기시감도 있고. 네, 너무 신랄하죠 사실은.